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오게탱크 저장소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3번 책의 186페이지에서 190페이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지, 보유 공지는 별표 6에 2의 내용의 기준이 있습니다. 보유 공지의 정의로는 오게탱크 주위에 확보하는 수평, 수직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 안전거리는 수평적인 거리를 두는 거라면은 이는 이제 수평과 수직의 공간을 말합니다. 보유공지 내에 다른 시설물이 없는 상태의 빈 공간을 말합니다. 수직으로는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높이가 필요하다. 한 6m 정도. 이것도 이제 정확히 6m란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소방차가 이제 굴절 또는 고가 사다리 차가 지나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그 옥내 저장소의 높이가 6m, 처마의 높이가 6m 이하로 할 것, 오게탱크의 높이는 6m 이상이면은 소환 난이도 1에 해당돼서 이제 소방차가 불을 끄기에는 곤란하니까 고정포 소화 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6m고 이것도 순수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소방청에서는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수직 높이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공지의 목적을 살펴보면은 보유공지의 기능을 살피면 목적이 나오겠죠. 위험물 시설 화재 시 다른 곳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 그러니까 공지를 둠으로써 다른 곳으로 물이 옮겨 붙는데 이제 방지하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소화 활동의 공간 제공 및 확보. 그러니까 소방차가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위험물 탱크 주위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그리고 점검, 보수 등의 공간 확보의 목적도 있습니다. 오게탱크 저장소의 기준을 보면은 위험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 최대 수량이라는 건 허가량입니다. 허가량. 저장의 평소의 취급량이 아니고 위험물의 소방서에서의 허가량이 최대 수량입니다. 허가량에 따라 오게 저장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반포된 공지를 보여야 한다. 지정 수량에 따라서 500배 이하는 3m, 1000배 이하까지는 5m 이렇게 지정 수량에 따라서 이제 공지를 많이 두죠. 그리고 그 보유공지에서도 또 기준을 보면은 앞에 기준이 이제 측면으로 됐죠. 이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육류 위험물, 외 위험물. 그러니까 육류 위험물 아닌 위험물은 동일한 방류제 안에 하나의 방류제 안에 이렇게 탱크가 2개, 3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방류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류제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그 인접하는 방향의 공지는 1의 규정에는 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앞에서 이 500배일 땐 3m, 500, 1000배 이하는 5m, 9m 이 기준에 3분의 인접했을 때는 요 거리를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보유공지가 6m가 필요하다면은 6m의 3분의 1인 2m. 그런데 최소인 그 너비는 3m 이상을 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두지만 그래도 최소의 너비는 3m 이상을 둬야 한다. 그리고 육류위험물의 경우에는 육류위험물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류제가 아니고 오게탱크 제한소 1의 규정에 의한 1의 표의 규정에 의한 3분의 1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류위험물은 표와 별도로 그 표의 내용의 3m, 5m, 9m의 이 3분의 1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또 최소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육류위험물을 저장하는 오게탱크를 동일 방류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동일한 방류제 아니고 동일 구내입니다. 하나의 부지 안에 이렇게 방류제가 동일 구내 하나의 부지 안에 이렇게 육류위험물이 있을 때는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육류위험물이잖아요.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의 너비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접해서 인접한 이 사이의 보유공지는 이 3의 규정에 의한 3분의 1을 할 수 있다. 이 3의 규정도 앞에 1의 표에 의한 3m, 5m, 9m의 3분의 1이죠. 또 이 3의 규정에 의해서도 이 동물부지 안에는 이 3분의 1이면서 또 여기에 3분의 1, 거기에 3분의 1을 할 수 있고 이 또 최소의 넓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유공지를 최소 2에 그리지요. 표에 의한 보유공지입니다. 5개 저장 탱크에 물분무 설비로 방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 1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도 최소 3m입니다. 오게탱크 저장수주의 보유공지를 확보하는 기준점과 측정 방법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오게탱크의 측면으로부터 했죠. 이 오게탱크가 있으면은 측면으로부터 3m 이상, 5m 이상이죠. 그럼 여기서는 A는 방류제로부터죠. 그리고 C는 탱크 받침대로부터죠. 그리고 D는 탱크의 중심으로부터 계산했죠. B는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이 탱크 받침대가 있고 이래 방류제에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탱크의 받침대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탱크의 중심선으로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보유공지가 이 3도 아니죠. 이렇게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펌프 시설도 보유공지를 확보합니다. 근데 이 펌프 시설은 펌프 시설대로 또 보유공지를 확보하고 오게탱크의 보유공지는 펌프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는 물분무 설비의 기준입니다. 물분무 설비는 소방시설의 물분무 소화 설비와는 다른 설비라고 소방청에서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분무 설비인데 소화가 빠졌죠. 그러니까 물분무 소화 설비와는 다르다. 이렇게 청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 길이
이 탱크의 바깥의 길이가 원주 길이죠. 원주 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0리터 이상으로 한다. 37리터, 이 1분에 37리터 이상을 원주 길이 1m에 대해서 수온의 양은 이래 규정에 의한 수량의 20분 이상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이렇습니다. 원주 길이가 이렇게 만약에 10m가 되는 탱크라면은 원주 1m니까 10m면은 37리터죠. 그러면 370리터 분당 1분에 370리터를 뿌릴 수 있는 이 물의 양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20분 동안 곱하기 또 2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양을 370 곱하기 20분은 물탱크 양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탱크에 보강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강링 아래 물분무 헤더를 설치해야 돼. 물분무 헤더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치한다. 1, 2, 3의 기준 이외의 내용은 그 화재안전 기준의 문물무 수하설비 설치 기준에 준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있네요. 5개 탱크의 지름 및 10m인 종형은 이렇게 세로로 생긴 걸 종형 탱크라죠. 물분수를 설치하는 건 물의 필요한 수온의 양을 구하시오. 그러면 탱크의 원주 길이는 파이 곱하기 지름입니다. 원주 길이는 31.4m가 되죠. 이 31.4m에 1m에 37리터 20분 동안 방사할 수 있는 양이니까 2300리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강링입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제작을 할 때 이제 탱크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이제 보강링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분무 수하 설비의 그 배관이고 여기 이제 헤더를 설치하겠죠. 이 사진에 적어서 헤더의 내용은 지금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보강링이 없는 5개 탱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공지 확보에서 하나의 부진의 탱크가 인접하여 이렇게 있을 때는 이 5개 탱크의 보유공지가 이렇게 거리가 확보되어야 된다. 또 이 5개 탱크도 이렇게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확보되어야 된다면 중첩이 되죠. 중첩되지 않고 더 멀리 떨어져서 이제 보유공지를 개별적으로 확보하면 좋지만 이렇게 중첩돼서 그림과 같이 인근 5개 탱크와의 보유공지를 확보하는 탱크 간의 공지가 중첩, 겹침이 되어도 각 탱크의 보유공지가 확보되면은 가능하다고 소방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물분무 설비는 물분무 수하 설비는 자동 수하 설비죠. 감지기나 배생 기동용 헤더의 작동에 의해서 작동하지만 이 물분무 설비는 수동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물분무 수하 설비와 틀린 거죠. 밸브를 열어서 이제 물을 수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뿌려서 화재가 나면 이제 냉각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보강링은 이렇게 탱크를 제작할 때 이렇게 탱크가 더 이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강링을 이렇게 설치했다면은 보강링을 설치한 탱크는 보강링 아래에 물분무 헤더를 설치하라 했죠. 보강링 아래에 물분무 헤더를 설치하라. 이게 이제 보강링이 없는 5개 탱크죠. 그리고 표지 및 게시판은 이 표지 및 게시판은 제조소나 옥내 저장소 한번 검토했죠.
위험물 5개 탱크 저장소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한 게시판은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단골로 방화에 관한 게시판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위험물의 유별, 분명, 저장 최대 수량, 저장 최대 수량이 허가량이죠. 그리고 지정수량의 배수, 허가량이 지정수량으로 이제 따지면은 몇 배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방화 게시판을 설치하죠. 그리고 주의사항 표시 게시판에는 인류위험물 중에도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나 삼류의 금속성 물품은 물기 언금, 물기 주의라는 게시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는 제외한 2류 위험물은 화기주의, 2류 위험물 중에서도 인화성 고체, 더 위험한 인화성 고체나 3류 위험물인 자연 발화성 4류, 5류 위험물은 화기언금. 그러니까 화기주의와 화기언금이지만 물기주의는 없습니다. 물기언금입니다. 탱크 군의 표지면 탱크의 군, 그럼 이제 5개 탱크 방류제 안에 여러 개의 탱크가 있다면 이게 이제 전체가 탱크의 군, 물이 군자입니다. 이 군, 물이 군자죠. 탱크의 군에 있어서 표지 게시판을 그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기 쉬운 곳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탱크마다 설치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일괄 여기에 그 5개 탱크 저장소 사료 몇 리터, 사료 이석유로 몇 리터 뭐 이래가지고 배수도 쓰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게시판에 이래 일괄하여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이 기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